아유, 정말 많이 오셨네요.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국민의국회 운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1월을 지나서 지난 이제 2차 집중 운동기인 2월 1일부터 15일 동안 전국에서 당연히 발안위원을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하고 계시지만은 정말로 미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울산 동지들도 많은 미담을 창조하고 있는 걸로 알겠는데요. 지금 중앙에서는 그 미담들을 모아서 지금 사례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공유하면서 이 국민의국회 운동이 우리 국민들의 운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차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데서 새로운 단계의 운동, 심의회의에 대해서 오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시간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어떤 비전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 속에서 심의회의, 특히 사전 심의회의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 안내를 좀 1시간 정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나눠드린 그 사전 심의회의 회의 진행 용지를 같이 풀면서 보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발안 심의의 취지입니다. 우리 민중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이죠. 주권재민의 이 사상과 가치를 빈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하고 만든 당입니다.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개혁의 과제들이 지난 이제 20대 국회에서 실현되기를 국민들은 여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개혁 과제는 국회 앞에서 멈췄습니다. 왜? 대통령은 끌어낼 수 있었지만은 국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명 진보 정당으로서 21대 국회에 우리 민중의 요구를 받아안고 급진적인 정책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나 국회를 국민이 통제할 수 없다면 그 모든 정책은 우리 또한 빈 말공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1대 총선을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 주권이 강화되는 선거로 치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국민 주권을 강화할 것인가? 그 기본 방도의 하나로 우리는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사실은 국민들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거기에 맞서서 민의를 대변하라고 준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민중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있는 혹은 당리당략에 이용하고 있는 행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 이것으로서 첫 번째 국민주권을 강화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법을 국민이 다 직접 발의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 국회가 왜 있겠습니까?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조사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일일이 모든 사람이 다 법 만들게 덤벼든다면 아니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어떤 법은 국민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야 될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습니다. 중더러 자기 머리 좀 깎아보시오. 왜 못 깎소? 하는 거는 오히려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국민들께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행태를 오랫동안 보아왔는데 자기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으니 우리가 직접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내려놓게 하는지를 일깨워줘야 한다. 바로 그 법만큼은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저희는 보았습니다. 국민발안 심의회의는 바로 그 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방법인 거죠.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87년 헌법체제,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그것이 보다 더 강화된 그런 헌법체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무슨 시청이나 체육관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는 등 막 이렇게 국민들이 참여하고 정치하고 이런 행사들도 제법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당들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겠다라고 공약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민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미미한 행동이거나 말에 그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싹 뒤집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국민발안 심의회의입니다. 대한민국 정당 최초로 10만 분이 참여하고 5천여 분 이상이 직접 정치에 관해서 법률안을 토의 심의하는 대회의입니다. 대한민국 정당 최초로 국민이 직접 토의 결정하는 이른바 국민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명패를 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정을 만들어서 하는 엄청난 민주주의 축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준비하고 있는 발안위원들과 이제 사전 심의회를 준비하실 텐데요. 사전 심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최초의 민주주의 축제에 첫 번째 참여하시는 영광의 기회를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국민발안 심의 추진 방식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는 2020년 1월 홈페이지 국내국회.com을 열고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민발안위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국민발안위원이라 함은 저희 민중당에서 하는 국회의원 특검 폐지 정책 경청사업, 이거의 정식 명칭인 경청사업입니다. 선거법상.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셨고 우리 민중당과 함께 특검 폐지 운동에 동의하시는 모든 국민들을 저희는 국민발안위원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까지 해서 아마도 이제 저녁이 되면은 아마 43,000, 44,000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접수는 거의 없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발품 팔아서 만나셨습니다. 그분이 현재 한 44,000분 오늘 정도 되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최종 심의회가 개최되는 무렵에 된다면은 온라인 모집까지 포함해서 10만 분을 모두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 단순한 법 만들기가 인기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받으니까 최저임금 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이 필요합니다. 법을 만들려면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고 요모조모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권자가 이 법의 쓰임새와 용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10만 분을 모셔가지고 의견 들었으니까 통계 딱 내가지고 그냥 딱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건 단순하게 사실 인기투표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국민들과 함께 수기 토론하는 장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사전심의회의입니다. 사전심의회의는요, 최종심의회의. 그러나 언제까지 토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에는 이것이 국민의 의사요 하고 현 단계는 이 정도요 하고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 표결하는 점이 최종심의회의인데 그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한 것이 사전심의회의입니다. 여기에는 국민발안위원님들이 참여하시게 되고요. 작게 열리는 마을, 직장, 학교에서 열리는 소규모 법안 토론회입니다. 10만 분의 의견, 5천여 분에서 6천여 분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단하게 법토론을 하십니다. 이에 기반해서 여러분들께서 3월 15일 날 국회에 오셔서 직접 그분들을 대리하고 대표해서 이 정도가 적합하겠습니다라고 표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최종 심의입니다. 국민발안 사전 심의 준비 사항입니다. 그 토론이 상당히 중요하죠. 국민들의 토론, 많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의사를 살펴보려면 많이 모였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인에서 15인 정도로 한 동네에 한 공간에 둘러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가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규모 회의로 구성을 합니다. 이 회의를 개최하실 분들은 진행자분들께서는요, 사전에 중앙운동본부에 반드시 개최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거를 이제 안 알리고 진행하시는 거면요, 최종심의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만나셨던 분들의 의사를 반영하시려면 개최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시기는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23일 전에 시작하시는 건 무방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3월 10일까지는 마무리하시고 결과를 중앙에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장소는요,
토론이 가능한 소규모 회의실이라든가 안정적인 커피숍, 그리고 저는 가정집을 강추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 중이지 않습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주민들의 집에 문지방을 넘는 것입니다. 남의 집 문지방 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집을 먼저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거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가정집에 이제 초대하셔서 마치도 반상회를 하듯이 두런두런 이야기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반상회나 다과회가 아닙니다. 엄연히 법안 심의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준비사항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저렇게 현수막을 무슨 심의회의요 라고 꼭 걸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중앙에서 국민의 국회 운동이 어떤 운동이고 회의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라고 하는 안내 영상을 준비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영할 수 있는 기자재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아니라면 노트북으로 상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그 참여자분들께 심의의 용지와 그리고 법안 해설 자료집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민의 국회 국민 배지가 배포됩니다. 아니요, 판매됩니다. 네, 제작 가격은 1,200원입니다. 얼마에 파실지는 울산시당이 판단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거를 착용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아주 오랫동안 권위주의 문화에 찌들어 왔습니다. 그 국회의 권위주의 문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국회의원 배지였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요. 저 안에 국회라는 기관명이 들어가 있고요. 국회의원들은 이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 지나가다가 사실 국회의원 누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현빈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서 자세를 딱 갖추고 낮춥니다. 왜? 배지 때문에. 구별이 짓기입니다. 평범한 국민들과 나를 구별짓는 구별짓기 상징으로 국회 배지가 있고, 만일 그것이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일하는 국민의 공복이었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권위주의 문화로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지 앞에서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몸가짐이 다소곳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저 배지 또한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지적을 받아왔고, 아니 우리 직장인들이 일반에 이제 회사 출입할 때 패증이 있는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됐지 뭐 필요하냐, 이런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날 국민 배지를 달고 심사를 할 겁니다. 회의를 진행할 건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런 권위주의 문화에 대한 저항의 표현입니다. 국회 위에 국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배지를 착용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날은 우리 국민들도 보통의 국회의원들과 똑같이 입법자입니다. 입법자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긍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지를 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괜찮거든요.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탐내시는 분들은 심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발언 사전 심의의 필수 사항입니다. 이것이 동네에서 진행되는 작은 회의이기 때문에 동네 현안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로 서로 교제를 위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회의는 그냥 단순하게 주민간담회나 정책간담회가 아니라 전체 큰 법을 만드는 프로젝트의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 회의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사전 심의에 가가지고 나 국민 소환제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국회를 가가지고 소환제를 통과시켰어. 이러실 수 있습니다. 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이 자리는요, 결정하는 자리 아닙니다. 어떤 의사 분포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면들이 있는지 수기 토론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내 결정과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어떻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겠습니까? 전체 의사를 들어보고 그 근거를 들어보고 어느 것이 지금은 보편적이고 필요한 것인지를 타당성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의 진행자의 역할에 대해서 모든 참가자 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회의 진행자분들은 먼저 사전 심의회 결과의 보고자입니다. 전체를 개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은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 조합원들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세세히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은 그분들을 대표해서 3월 15일 날 참여하시는 그분들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자이십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참가자분들이 아셔야지 여러분들한테 내 의사는 뭐고 당신이 이렇게 잘 결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현안 토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심사 용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5개 저희가 이제 특권 폐지 제도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그리고 그것의 주요 심사 내용을 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적정 세비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적합한지 그 근거까지 토론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역할이 중요하신데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회의가 끝나면 중앙에 꼭 빨리 보고를 해주십시오. 어떨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냐면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심의회의 진행하실 분들이라고 예상하셨던 그 당시 규모는 350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지금 500분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기에는요, 한 2월 23일 정도의 사전 심의를 열어봤더니 주민분이 이러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집에 가서 나도 하겠는데? 이 정도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나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그래서 3월 아마도 10일 근처로 갈수록 생각지 않은 또 다른 심의 새끼치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전 심의회 교육을 진행한 이 기간 사이에서도요, 나도 이거 할래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러면 빠질 수가 없잖아요. 한 분 하나의 회의도 그 결과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가 사실은 3월 15일 날 안건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빨리 보고해 주실수록 안건 준비를 똑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법안을 해설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진행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전체 분들이, 참여자분들이 고르게 발언할 수 있게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토론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빅마우스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사람마다 개성이 달라서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분노도 감정의 크기가 세고 적극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은 신중하고 그리고 차분히 생각하시고 늦게 반응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과 개성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충분하게 그 회의를 성격에 맞게 진행했다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 회의 끝나고 뒤풀이 때 다 풀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그런 개성과 상관없이 전체가 저 사람 저런 의견이 있구나, 이 정도로 의견 분포가 있구나, 저런 근거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고르게 서로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려면요, 아마도 물론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진행자와 오히려 보조 진행자 한 분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분이 법안을 해설해 주신다거나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 회의 진행하는 동안 서기 역할을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은 훨씬 회의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떤 지역을 갔더니요, 하시겠다고 하는 조합원들은 많은데 진행하실 수 있는 간부님들이 많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모시고서 사전 심의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려하지 마시고 3인 1조의 진행자, 보조 진행자가 있다면 이 분이 먼저 그 한 10분과의 심의를 진행하고 그 분 중에 또 한 분이 이번에 역할 분담을 바꿔가지고 또 진행하는 등 되도록이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하는 안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본은 2시간일 겁니다.
심의회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회의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안을 심사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해요 다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개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의 국민바람위원님께서 오십니다. 저는 회의장으로 다 달려나갑니다. 배지를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좌석으로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의는 바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되도록이면은 어색하고 낯서니까 막 공동체 놀이 막 하시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뭐 아이스 브레이크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되도록이면은 비추합니다. 왜냐면은 뒤에 충분하게 그 사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칫 법안 심사인데 친근함도 좋지만은 진지함도 필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뭐 모임 갔던 거랑은 차별을 느꼈다라고 하는 차별성을 주려면은 앞부분에 큰 공력 들이지 마시고 뒤에 좀 더 큰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참가자 인사를 하고 나고 진행 안내를 드리고 나면은 말씀드렸던 중앙에서 안내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빅마우스 분들을 통제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 씻기 수칙 뭐 그런 영상 안내처럼 회의 진행 안내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같이 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회의 시작 앞부분은 한 20분 정도면은 다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법안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심의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먼저 지금 저희가 5가지 특권 폐지 제도 가운데서 2가지 꼭 했으면 좋겠는 걸 우선은 여쭙고 있습니다. 분포도를 확인하는 거죠. 뭐가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참여하시는 분들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요. 토론을 하는 과정에 숙고 토론을 하게 되면요. 생각이 바뀌십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있는지 어떻게 바뀌셨는지 왜 바뀌셨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또한 저희가 세종심의회를 준비하는 안건을 정하는 데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법안 제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비 적정선을 토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전원 발언을 한다면은 사실은 뭐랄까 시간도 너무 길고 좀 불필요합니다. 약간 한 말 또 한 말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토론이 격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그냥 의사를 물어보는 정도로 넘어가게 되는 항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전체가 다 말씀을 한 주제로 말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다짐의 시간은요. 모두가 전원 발언을 하는 시간입니다. A4 한 장이나 도화지 한 장을 준비하셔서 한 3분 정도 시간을 주시고 세 줄을 딱 세 줄로 거기다 편지 쓰고 이러면 안 돼요. 딱 세 줄만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한 거 말고 기타 특권 폐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야 걔네들 왜 지난번에 제가 어느 회의를 갔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국회의원들 왜 의사당 의원회관 앞에 자꾸 차를 대는 거야. 차는 주차장에 대야지. 진짜 꼴보기 싫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평소에 생각했던 특권 폐지안을 쓰십니다. 두 번째로는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될 국민의 정책 제안 명령을 쓰십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심사회의까지 했어요. 이 특권 폐지 운동을 하기 위한 나의 실천, 나의 다짐을 쓰는 시간입니다. 작게는요. 앞으로 민중당에서 문자 주면은 제가 꼭 단문할게요. 부터 입당합니다. 좋습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이것을 위한 자기의 실천, 작아도 좋습니다. 나 그동안 너무 무식했어. 나 뉴스 열심히 볼래. 이것도 좋은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부 쓰게 하시고요. 돌아가면서 전원 발표하는데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500에서 600여 곳에서 사전심의회의 국민들이 5천에서 6천여 분께서 직접 법을 하나하나 공부도 하시고 이야기도 주신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들께서는 3월 15일 날 국회로 오게 되십니다.
3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에 진행이 되고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입니다. 이 장소는요, 국회 안에서 가장 큰 장소이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한 500에서 600명 정도밖에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적 열기와 그 다음에 인간의 열기로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꽉 채운 상태에서 우리는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일날은 이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민중당 당원이셔야 합니다. 사전 심의회 진행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선거법상 선거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는 당원 행사밖에 개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뭐 선거랑 무관한 어떤 조건에서 이런 걸 하게 된다면 우리 주민분들도 그냥 현장의 비당원들도 진행자로 참여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는 당원이셔야 합니다. 너무 하고 싶다. 나 주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입당을 위한 엄청난 장치입니다. 네, 당일은 2개의 행사를 합니다. 하나는 국민발안 최종 심의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부로 민중당 결의대의 특검 폐지, 국민의 명령이라는 우리 당원 결의대를 하게 됩니다. 이 회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는 3월 10일 날 모든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3월 12일 날 최종 안건이 공개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건지를 보시고 어떻게 결정하고 토의하겠다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15일 날 회의가 끝나자마자 언론과 홈페이지 국내국회.com에 회의 결과가 공개가 되고요. 10만 국민발안위원 전원께 문자로 회의 결과가 전송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돌아오셔서 사전 심의에 참여하셨던 발안위원들께 한 분 한 분 이렇게 진행됐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최종 심의의 진행 순서입니다. 저희가 1부와 2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간은 똑같지만은 정체성이 전혀 다릅니다. 1부의 여러분들은요, 국민대표, 국민발안위원회 대표로서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나와 회의하신 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주민들을 머릿속에 가득 넣으시고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우리는 국민의례, 민중의례 하지 않습니다. 우린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해서 주권자 선서를 할 것이고 이날 개회 때는 우리가 광장에서 불렀던 헌법 1조를 함께 제창하고 시작할 것입니다. 보고는 국민의 국회 운동의 전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10만 분들의 국민발안위원께서 어떤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5천여 사전 심의위원들께서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기본 통계 사항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보고를 참조하셔서 법안 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검 폐지 국민법률안 채택 순서입니다. 이때요 법안 제안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TV 보게 되면은 이 법은 이런 취지고 합니다. 제안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전 심의의 진행자 분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경남의 건설 노동자야. 건설 노동자분께서 나오셔서 국민소환제가 왜 도입돼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도입돼야 되는가? 색방살이하는 청년이 나와서 제안을 해주실 겁니다. 이 순서가 사실은 최종 심의회의 전 과정에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국민의 삶의 필요에서 나옵니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국민의 삶을 규정합니다. 법은 어려운 법률용어로 쓰여 있지만은 국민의 삶의 애환과 아우성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국회를 우리가 국민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을 그 아우성이 터지는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자분께서 한 분이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이거는 꼭 내가 제안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에 대해서는 모두 다 찬성과 반대 의사를 여쭐 거고요. 여러분 대의원대에 가서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제안을 했는데 반대를 여쭤볼 거고요. 반대 의사가 없으면 표결합니다. 찬반합니다.
반대 의사가 있습니다. 찬반 토의합니다. 표결합니다. 그리고 수정동의안 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과 원안 표결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빠르게 각각을 준비하신 내용들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게 됩니다. 표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우선해서 어떤 법을 반드시 폐지했으면 좋겠다, 제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걸 여쭙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나만 뽑으라면 뭘까? 이거를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왜 이걸 하냐면요. 21대 국회를 통틀어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은 싹 다 폐지해라 막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지만은 그 뭐가 가장 중요하고 긴절하게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정리를 하고 그 문제만큼은 우리 당이 책임지고 한번 진짜 쪼갤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걸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각 안건의 각 폐지 제도에 대해서 준비된 내용들을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적정세비 수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앞서서 주민들께서 기타 특권 폐지 제도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주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 민중당이 특권 폐지 운동을 하는 데서 반영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우리 당에 위임해달라고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법률안에 관해서 심사 표결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21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이행해야 되는 주신 정책 제안에 대해서 요구안을 정립하는 국민의 명령 10대 요구안 채택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도 여러 개 이렇게 많이 의견들 주고 계신데요. 많은 의견들을 아마 모아보게 되면은 세분류나 중분류로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그래도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 30에서 50가지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분류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당일 현장에서 그 분류표를 보여드릴 것이고요. 1차적으로 그럼 이 가운데 10대 요구가 무슨 요구가 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1차 투표에서 3가지를 선택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항목 10가지를 10대 명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2차 투표는 정렬 투표입니다.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가 정렬이 될 겁니다. 10가지 명령 다 소중한 명령이고 이행해야 되지만 이게 또 1번 명령이 상징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금도 하실 겁니다. 과연 1번은 기후가 될 것인지, 질병이 될 것인지, 임금이 될 것인지 모두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나면은 우리는 회의 결정서를 채택하게 되고 폐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이제 당원입니다. 직접 정치의 한 길로 가기만 마음먹은 우리 민중당 당원이 되어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바람위원님들 만나고 모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요.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갈 특권 폐지 운동의 길, 직접 정치 운동의 길에서는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최종 심의회를 통해서 이것이 국민의 의사요. 10만 분이나 참여하셨고 5천여 분이 토론하셨고 우리가 최종 결정한 권위 있는 결정서 한 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만드는 준비 사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최종 심의에서 그 한 장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국민들의 것으로 다시 되돌려드려야 되고 전체 사회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야 합니다. 국민 10만 분이 만들어주신 그 의견을 100만 분께 1000만 분께 돌려드리는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총선입니다. 우리 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정책들 많이 제시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권력이 없다면 실현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정책만이 아니라 국민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우리 권력을 세우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총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당선되실 거고요. 아차! 낙선하신 분들도 그 운동의 열기는 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를 구성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행할 건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6월이죠. 개원하는 시기가. 그 시기에 우리는 또한 3기 지도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경험의 바탕에서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을 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원내 전략을 짜게 될 겁니다. 21대 국회를 통틀어서 국민주권을 세워내는 국회가 되게 만들기 위한 우리 당의 사회운동 전략과 원내 전략을 정립하게 될 겁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다시 국민들 속에 들어가는 투쟁과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불거지지 않았습니다만 국회가 이번에 잘 구성되고 나면, 잘 구성된다 하면 자유한국당이 없는 것으로 잘 구성되고 난다면 개헌 논의가 다시 불거질 겁니다. 이른바 혁명인데 어떻게 헌법을 못 고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87년 헌법 그대로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대선을 앞두고 또 개헌 논의가 불거질 겁니다. 그때 안 되면 대선이 끝나면 또 개헌 논의가 불거질 겁니다. 왜? 우리 민중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의식과 이 지향, 삶의 변화와 현행 헌법이 자꾸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계기들을 국민주권이 강화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운동은 단지 총선용이 아니라, 그리고 법안 이행을 하겠다 이런 협소한 수준이 아니라 모든 계기를 향후의 정치 일정들을 국민주권이 강화되는 계기로 발전시키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이 거대한 대항해를 생각한다면은 최종심의회의는 그 항해의 출발점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거는 국민의 말씀이죠. 그게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민중당 당원 결의대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목전에 당장 총선 한번 잘해보자 만이 아니라요. 국민주권 강화의 길, 직접 정치의 외길로 가기 위한 대항해를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이 국민이 주신 말씀, 이 결정서 하나를 듣고 힘껏 결심을 다지는 장입니다. 당연히 모든 결의대는 감동적인 공연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국내국회 운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감정들, 많은 변화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이 운동 과정을 국내국회 운동 과정, 일선에 뛰신 여러분들의 삶과 투쟁을 총화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전원이 기립해서 국민이 말씀해 주셨던 최종 심의의 결정서를 전원이 낭독할 것이고요. 그리고 민중당 헌정가를 부리고 해산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그것은 총선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당의 출발점을, 새 전략을 수립하는 시점에 다시 만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설레죠? 나만 설레나?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전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모두 심사용지를 펴고 함께 특권 폐지 법안을 살펴볼까요? 봐주십시오. 이게요, 잠깐 보면은 그래도 막 진행하실 때 한 5분 정도는 이제 살펴보셔야지 문답이 자유롭습니다.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이해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 용어가 가끔 우리를 당황시킬 뿐입니다. 삶의 필요에서 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 못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마치도 여러분이 막 법대생처럼 법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온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내 삶과 연결시켜보는 그런 대화, 그런 토론으로 구성과 진행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히려 마치 법률 전문가처럼 막 따지고 물으면은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지금 법이 국민의 삶의 요구에서 나왔는데 어려운 말로 써가지고 국민을 역으로 소외시킬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우리가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하다 보면은 그런데 말은 좀 가끔 어렵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은 뻔뻔해지셔야 합니다. 진행자의 당당한 태도. 가끔가다 막 이제 모르는 말이 나왔어.
혹은 내가 좀 잘 설명 못한 것 같아. 막 동공 흔들리지 않습니까?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핸드폰 여시고 검색하세요. 검색하셔가지고 아이고 요건 요 말이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막 엄청난 해설을 해주시고 교육을 하시겠다 맘먹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진행하실 분과 법안을 해설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해드린 자료집 정도는 꼼꼼히 읽어보고 회의를 어떻게 구성할지 상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은 말씀 많이 하시겠는데 이거는 나 진짜 어떻게 답하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는 한번 쭉 살펴보셔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무슨 말씀 드릴지 정도는 잠깐 짜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료집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두 번 읽으면 됩니다. 자, 두 번 읽었어요. 근데 여전히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번 읽으면 이해 못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가 드린 내용이 조금 그래도 어려운 말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때까지 나왔던 이 법안들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과 내용들 것들을 그래도 가장 간소하면서도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읽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법을 토론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심사회의를 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혹은 오시기 전에 미리 좀 들여가지고 한 번씩 훑어가지고 난 요거 이렇게 이제 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끔 잠깐의 여유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사 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왜 이렇게 됐어? 에 대한 답입니다. 모든 질문은요,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은,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주민들 보면은 소환제라는 말 자체를 몰랐던 분도 되게 많으세요. 어렵다고.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지가 언젠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를 알고 이해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질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항목 중에 막 퍼센테이지 막 나오고 막 적당하냐 맞냐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사실 이 퍼센테이지가 아주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사소하게 쟁점 다툼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질문을 넣은 것은 구체적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지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라고. 이 정도 사람을 모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만든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쟁점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게 많기도 하고 이런 질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해설집에는 있지만 심사용지에 없는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게 막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런 제도들은 우리가 통과되지 않았다 뿐인 것이지 많은 곳에서 연구하고 또 올라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들이 요건을 갖추고 시행될 수 있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검토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지연말단적으로 토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놓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 제안하시면은 그냥 말씀을 듣고 또 현장에서 바로 토론해 보시고 그 내용을 속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은 향후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관심도에 따라서 토론이 매우 길어진 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항들은 앙케이트식으로 단순 응답 처리에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막 억수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요, 전체가 오히려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안을 쭉 같이 한번 훑어보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이 흐름, 이것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모든 분들께 반드시요, 찬반 의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100% 찬성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반대 의사도 있을 겁니다.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눈치 보면서 못 내는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의사 분포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법률의 취지를 진행하시는 분이나 보조 진행하시는 분들이 취지를 간략하게 해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문항을 따라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일을 시작하기 전에 심사를 이제 용지를 훑어보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요. 모든 분들은 기본 정보 사항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진행자분들께는 그분의 성함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요, 중앙에서는 성함 빼고 나머지가 중요합니다. 나이, 성별, 직업, 지역. 이거는 뭐냐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법안은 국민 10만 명이라고는 하지만은 청년이 20대가 50%인 법과 각 세대별로 20%씩 있는 법하고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강남 3구에 아파트 10억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절반이 있고 한 사람들이 만든 법과 노동자 비중이 절반이 만든 토의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느낌이 다를 겁니다. 다르다고 추론되죠. 그래서 이 법안을 이제 만드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통계를 저희가 정리해서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조금 불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는 다 보호가 되니까 꼭 적어주십사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를 이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면서 여러분들도 전체 용지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